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를 진행할 감독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투자 비법과 내일장부터 공략할 수 있는 홈런주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잠시 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비법부터 먼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구사,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의 거액 자산가 양성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요즘 시장이 상당히 급락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죠. 근데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박스 조정이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그동안 좋았던 자동차주도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나머지 종목 대형 우량주들은 많이 20-30% 빠진 상태에서 그동안 지지했던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힘을 못 쓰니까 결국 지수는 급하게 한 70% 이렇게 그냥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대다수 투자자들이 동방박사님, 얼마까지 지수가 빠져야 반등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지수의 어떤 예측보다는 삼성전자를 예측하시면 지수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22평선 깼다가 다시 회복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급락을 해서 127만 원도 깨고 하면 사실상 지수는 의미 없이 내려가겠죠. 그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이 더 이상 가격 어떤 하락보다는 빠졌다도 쉽게 올라오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특히 이런 이제 2월부터 계속 중대형 우량주는 몇 개 종목 빼고는 계속 하락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장에서도 결국은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 당장 현재는 수익이 안 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주식을 결산을 1년이라든지 2년, 3년, 10년 이렇게 결산했을 때 주식을 크게 좀 수익을 내서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투자 비법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 아무도 실천하지 못하는, 실천하는 사람은 거액자산가가 됩니다. 근데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투자 원칙, 매매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홈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익 모델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수익 모델 중에서 저는 사모 수익 모델을 수익 모델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모 수익 모델인데 거기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알려드린, 이번 주에는 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투자의 제일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제2원칙은 제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말 그대로 이렇게 1원칙은 돈을 잃지 있는 것이고 2원칙도 1원칙을 지키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면 결국은 자,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원칙을 지키는 거죠. 1원칙.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이 투자 어떤 원칙이 누구 원칙이냐면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주식을 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되면 최고의 어떤 존경받는 투자 대가가 됐는데요. 바로 이걸 지켜서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시청자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다면 앞으로 이렇게 원칙을 지킨다면 누구나 거액자산가 투자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돈을 잃지 않아야 된다. 사실 돈을 잃지 않는다면 은행에 갖다 넣을 필요 없죠. 1년 동안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잃지 않는다면, 원금은 건졌을 때 1년 투자했을 때, 그러면 나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죠. 벌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럴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식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누구나 아는 원칙인데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자, 제1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돈을 지키라는 거죠. 돈을 잃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돈을 잃지 않는 것은 실제 내가 주식 계좌에서 돈을 뺐을 때 이익을 내서 수익을 인출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주식은 평가 손익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떠한 마인드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런 버핏의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의 어떤 원칙이지만
주식 투자자의 최고의 원칙은 이겁니다. 투자의 원칙은 이것을 반드시 지키면 큰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동방박사 기포투자클럽의 동방박사 사모수익 모델도 이 원칙을 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는 이제 투자 원칙, 동방박사의 거액자산과 양성수에서의 투자 원칙은 첫 번째 매매 기준이죠. 매매 기준은 반드시 있습니다. 매매 기준이 있어야만 주식을 사고 팔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대다수 투자자들은 물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공부를 했는데 결국 실천이 안 돼서 주식 투자의 손실을 보고 많은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뭐 이격도를 보고 이격도가 벌어지면 빨리 팔고 이격도가 정상적으로 왔을 때 다시 사고 아니면 어떤 RSI라도 보조지표 아니면 이평선 거래량을 보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자신만의 단순하고 쉽고 심플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액자산의 양성세인 동방박사 기포투자클럽에도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 이 사모수익 모델이라는 어떤 모델이 있는데요. 사모수익 모델. 여기 보시면 사모수익 모델이 있는데요. 사모수익 모델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사모수익 모델 중에 가장 큰 모델이 있는데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 중에서 하나의 원칙입니다. 매매 기준의 어떤 원칙. 나중에 다음 주도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매도의 원칙, 매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매매 기준의 어떤 보면 원칙은 사모수익당 원칙 투자를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정 교체 매매는 허송세월 연장된 이렇게 되죠. 사실상 주식 투자를 하시면 특히 초보자인 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걸쳐서 여기 사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또 다시 반등하면 또 샀다가 또 다시 내려가면 또 여기 저점 깨니까 매도하고 이렇게 하죠. 많이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실제 매매를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날은 장이 좋을 때 사실 몇 프로 벌었다가 수익이 냈다고 매도하면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 또다시 또 손실 나서 매도를 하게 되고 손절하게 되고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짧게 보면 매일 그럴 수도 있고요. 단타들은 또 좀 길게 보면 몇 달 동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몇 년 동안 갖고 있다가 또 손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매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기존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선진국인 미국보다 몇 배 정도를 더 많이 매매를 하죠. 잦은 교체 매매를 많이 합니다. 교체 매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교체 매매를 많이 해서 실제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놔두면 가는 거죠. 실제 놔두면 가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잦은 교체 매매를 안 하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교체 매매에는 물론 손해가 났기 때문에 현재 평가손이 있기 때문에 빨리 팔고 마이너스 10%에 손절하고 또다시 다른 종목 잡아서 빨리 가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기준이 완벽한 기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정 교체 매매는 허송세일만 연장된다. 꼭 기억하세요. 교체 매매는 교체 매매하고 싶을 때 유혹을 느낄 때는 반드시 이제는 이 종목을 손절하는데 교체 매매하는 확실한 어떤 매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교체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교체 매매 기준이 없다면 오히려 안 팔고 가져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기회가 올 때는 보시면 가감이 베팅하고 긴가민가 하면 쉬어라. 긴가민가 하니까 그런데요. 긴가민가는 애매할 때는 쉬라는 얘기죠. 긴가민가 하면 쉬. 요즘 같은 장이 상당히 애매하죠. 사실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 보시면 자, 확실히 베팅, 주식은 베팅이라 그러죠. 베팅. 자, 요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저는 대다수 이제 집중 투자를 하라고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집중 투자를 권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애매하게 베팅을 기회가 딱 왔다면 반드시 베팅을 하는 거죠. 네, 투자 비중을 20%, 뭐 30% 이렇게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베팅을 할 때 크게 비중이 이렇게 크게 20%, 30% 이렇게 하는 것도 크지만 어떤 경우에는
100% 이렇게 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어떤 확실한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럴 때, 그러면 결국은 투자라는 건 성공 투자는 종목을 여러 개 많이 사서가 아니라 집중 투자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집중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확신이 있다는 거죠. 확신. 결국은 기회가 왔다, 기회가 안 왔다, 확신이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장에서 보시면, 자, LG화학을 보면 LG화학을 보게 되면 지금 매수 기회가 왔다고 판단이 됐나요? 매수 기회다. 자, 과거에 55만 원 갔다가 예를 들어서 쭉 빠져가지고 또다시 반등하다가 또다시 확 빠져있다. 지금 27만 원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LG화학이 50만 원대, 40만 원대, 얼마 전에 48만 원이었죠. 48만 원인데 2월 달에, 1월 달에 48만 원, 지금 27만 원 왔으면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죠? 그럼 LG화학을 지금 현재 매수 기회다고 보시면, 자, 48만 원짜리가 두 달 반 만에 얼마? 27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자, 엄청나게 빠졌죠. 그죠? 그러면 기회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이걸 가지고 매수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다, 더 빠질 거다, 그렇게 판단한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이걸 판단하냐? 그러면 실제 사고 팔 때는 차트 보면 사고 파는 건 나올 수는 있죠. 그렇지만 업황 자체가 LG화학이 과연 지금부터 반등을 해서 좋아져서 향후에 결국 지금 예상했던 어떤 향후의 하반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온다면 주가는 현재가 바닥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 기회인지 아닌지 이 기회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LG화학을 한번 따져보면 LG화학의 가장 큰 모멘텀은, 물론 주식이란 것은 가장 큰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뭡니까? 주가를 가장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실적이죠. 실적. 자, 실적과 주가는 동행을 합니다. 주가는 동행을 하죠. 그러면 동행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이 좋다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나 누구나 향후에 LG화학의 실적이 그만큼 계속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매크로의 어떤 경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라든지 향후에 전반적인 매크로 변수가 좋아지면 그때는 LG화학을 사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현재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베팅을 못하는 거죠. 기회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들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공부를 항상 내가 LG화학을 지금 사면, 지금 내는 1년을 본다면, 앞으로 1년을 보고 난 LG화학을 사겠다 하면 확신이 들고 앞으로 1년 뒤에까지 주가의 어떤 실적을 예상해야 되겠죠.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그래도 여기서부터 하락 리스크는 한 1, 20%밖에 안 되는데 상승은 50%, 10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기회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매수 시점을 잡아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긴가민가 할 때는 항상 쉬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보시면 투자 원칙은 말 그대로 기회가 올 때는 과감하게 하고, 기회가 오지 않을 때 기회라고 지금 장도 지금 현재 불확실하죠. 지금 1900포인트 오늘 찍었는데요. 다시 내려가서 얼마까지? 1850, 1800까지 갈 거라고 예상되면 지금은 긴가민가 하죠. 지금 쉬으라는 거죠. 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물려 있으니까 문제죠. 그죠? 쉬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회가 왔다가 생각할 때 나는 1850이고 거기서 반등해서 1970포인트를 돌파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그때는 베팅하는 거죠. 그죠? 그처럼 이렇게 기회가 올 때는 가까우면 긴가민가 쉬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한 이렇게 보시면 아까는 어떤 매매의 어떤 기준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다음 주부터 할 것도 이제 수익 모델을 보시면 이렇게 단기 매매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고 주로 투자하신 분은 단기 매매 투자자죠. 그래서 단기 투자 원칙은 반드시 원금은 지킨다. 이게 원금 지키는 게 사실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원금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원금은 지키는데 특히 단타 단기 투자자는 플러스 2% 손실 냈다가 마이너스 2% 또한 손절하고 플러스 2% 이익 실현하고 이래봤자 허송세월만 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원금을 지키면서 예를 들어서 10번을 매매했을 때 10번을 매매하고 그중에 2번 정도로 먹어도 주식은 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투자를 매매할 때 매매합니다. 매매할 때 매매 횟수를 봤을 때 자, 1번부터 8번을 매매하고 9번, 10번 있어요. 자, 8번 매매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8번을 매매해서 원금을 지킨다면, 원금을 사수했다면, 자, 9번, 10번 매매할 때 한 번당, 1회당 7% 정도, 5% 정도만 수익이 나더라도 이 계좌 수익률 원금을 지켰으면 한 15%, 20% 수익이 나는 거죠. 하지만 대다수 이렇게는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투자를 매매 횟수가 여러 개 반복이 되면, 횟수가 많이 되면 8번 할 때 원금을 사수하는 거죠. 그럼 원금을 사수 어떻게 합니까? 자, 원금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3% 정도 내에서 매매하는 것은 저는 원금이라고 봅니다. 원금을 사수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자, 매매할 때 10번 중에 8번은 한 번은 플러스 3%, 한 번은 마이너스 3%, 한 번은 플러스 2%, 한 번 마이너스 4%, 이렇게 매매해서 손실과 이익이 반복되더라도 손실이 적은 거죠. 적기 때문에 이익도 나고 손실도 나기 때문에 결국 원금을 사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 따져보면. 그런데 9번, 10번, 2번을 매매해서는 2% 플러스가 아니라 한 10%씩 먹어야 되겠죠. 20%씩 수익이 나야 되겠죠. 그러면 한 번, 2번 정도의 10번 중에 한두 번은 이렇게 10%, 20% 수익이 나야만 그게 바로 계좌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자전 매매 횟수가 늘어가면 늘을수록 매매는 하더라도 결국은 이익이 어떨 때는 2% 나고 어떨 때 마이너스 3%나 손절하더라도 반드시 한두 번은 10번 중 1, 20%는 정도의 횟수는 반드시 크게 이익을 나야만 계좌는 불어납니다. 결국은 잃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서 항상 하시면 원금은 빠른 손절매죠. 빠른 손절매는 뭐냐 하면 빨리 샀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한 예로 저희 클럽에서 73,500원에 73,700원에 삼성 테크코인을 아침에 샀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는 74,000 정도 끝났는데요. 다음날 어느 정도 고점에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 타이밍이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74,200원에 그 다음 아침 일찍 충분히 팔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팔았으면 결국 그 이후에부터 71,000원대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향후에 좋다더라도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빨리 본전 정도 지키고 나서 다시 살 기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매매를 좀 해주시면 원금을 지킨다. 특히 단기 투자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원금을 어떻게 지키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원금을 지켜야만 결국 다음 기회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매매는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 말은 자 매매를 자주 한다고 아까 그랬죠. 매매를 자주 하면 허송세월만 보낸다 그랬죠. 그래서 하루에 매매는 한 번이나 두 번입니다. 결국은 한 종목을 어느 정도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되면 선정을 하면 그 다음에 매수를 했겠죠. 그 다음에 기다려야죠.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매도 시점 딱 되면 매도하고 그날은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빠지면 결국은 수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하루에 매매를 샀다 팔았다 아무리 해봤자 확실할 때 기회가 왔을 때 한두 번 정도 매매해서 오늘 같은 장 같으면 아침에 그냥 중국 지준율 인하됐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뜰 거다 생각하고 화학주를 아침에 딱 샀어요. 그러면 사고 나서 좀 있다가 뚝 내려갔죠. 그죠? 아침에 샀으면 기회는 벌써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매매 한 번이라고 다 장중에 반드시 반등하죠. 그 근처 플러스 산 가격 근처면 일단 팔아야 되는 거죠. 실패길 팔고 나서 다시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그래서 이 단기 투자 원칙도 반드시 시장 주도주 중에서 주도주 중에서 반드시 두 종목 내에서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두 종목 중에 자금이 1억이라면 5천만씩 매매한다면 단기 매매를 만약에 3천만 원 가지고 1,500씩 매매한다면 한 종목은 스윙을 하는 게 좋죠. 이익이 나면 들고 가라는 거죠. 자, 한 종목 스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상당히 중요하죠. 요것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이 나왔을 때 홀딩 스윙이 들고 가는 거죠. 다음 날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음 날도 다음날 갭 상승을 하게 되면 갭 상승이나 상승을 하게 되면 장중 고점에 매도를 한다면 수익이 되는 거죠. 한 종목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혹시 이 한 종목 수익이 한 종목이 다음날 손실이 마이너스가 발생됐을 때 한 종목 데이 트레이딩에서 현금화가 되죠. 현금화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다음날 나더라도 현금화돼 있는 걸 다음날 매수 단기 매매해서 이거를 메꾸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목 가지고 많이 자주 매매하는 게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 다음에 한두 종목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사모 수익 모델 그 세부적으로 단기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로 1, 2 수익 모델. 하루에 두 종목 내려 하고 하루에 2% 정도 내에서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렇게 보시고 하시면 크게 손실이 없이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이제는 지금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사모 수익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매매 기준이라든지 매수 원칙, 매도 원칙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과연 투자의 대가인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을 잃지 않는다. 첫 번째 원칙이면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지킨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워런 버핏의 어떤 투자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투자 시점을 기다려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한다. 사실상 워런 버핏은 단기 투자자는 아니죠. 뭐 한 종목 사면 투자를 했으면 몇 년, 3년, 10년, 20년 이렇게 끌고 가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시점을 기다려서 가격이 낮을 때, 이 가격이 낮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번 이제 가격이 낮다는 것은 실제 가격이 낮다.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하라 그러죠. 기다렸다가 낮을 때 매수하라는 거죠. 그러면 워런 버핏은 3년, 5년 막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을 때 언제가 가장 낮을지는 확실히 가봐야겠죠, 미래를. 그런데 가격이 낮을 때 기준이 있겠죠, 이 낮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어떤 경기가 불황이라든지 경기가 불황이고 주가가 폭락한 상태, 그 다음에 상당히 지금 현재 암울한 어떤 시대에 암울하고 안 좋을 때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이 경기가 불황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일 때 이때 보시고 뭐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가격이 낮다는 것은 자, PER 기준으로 봤을 수도 있고요. PBR 자산 가치로 봤을 수도 있고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을 가지고 봤을 수 있고 몇 가지 밸류에이션을 따져서 가격이 낮을 때 사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낮을 때 기준이 왔을 때 그 적당한 가격이고 더 이상 경기의 전망 같은 게 보고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 거죠. 투자한 거죠, 투자. 가격이 낮을 때 매수해놓고 맨날 쳐다보면 안 되겠죠. 워런 버핏의 일화가 하나가 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식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분석하고 났다가 누나한테 종목을 하나 추천했습니다. 추천했는데 워낙 싸고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누나한테 누나 이 종목 좀 사봐. 앞으로 100% 갈 종목이야. 그랬더니 누나가 그래? 동상아 나 살게. 그래서 확 샀습니다. 다음날 샀는데 사고 나서 그날 빠지고 다음날 또 빠지고 기다리니까 그래도 동생이 실력이 대단하니까 사놓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또다시 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빠지고 있어가지고 동생한테 왜 이렇게 100% 간다고 종목이 왜 이렇게 빠지냐고 매일매일 빠지냐고 죽겠다고 쳐다보면 뭘 골치 아프고 돈 막 깨진 소리가 나니까 너무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동생이 기다리면 간다니까. 그래도 동생한테 하도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매일매일 장기 투자해놓고 몇 년을 보고 투자하라 그랬는데 왜 사놓고 매일매일 1년도 안 돼서 계속 물어보냐. 그래서 결국은 동생하고 합의를 보고 그걸 팔았죠. 손절했습니다. 많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가기 시작해서 주가가 100%를 단기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나도 느꼈겠지만 동생도 그때 이제 공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공부하는 때기 때문에 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그게 투자의 어떤 철학으로 돼가는 거죠. 원칙, 철학으로 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치 투자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쌀 때 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다는 것은 단순히 현재 가격, PR, 밸류에이션만 보는 게 아니라 산업의 어떤 흐름, 산업의 전망까지 다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시면 또한 이제 워런 버핏 장기 투자는 단기 매매를 맞이하지 않고 소수의 종목에 집중한다. 그래서 괜찮은 종목을 사서
가는 거죠. 많은 종목 사서 뭐합니까? 집중한다는 거, 집중 투자 한다는 거죠. 그렇고 보시면 또한 아까 제가 밸류에이션, PBR 이렇게 말씀드렸죠. EPS보다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15% 이상 종목을 투자 척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돈, 자기 자본 어떤 주주가 낸 돈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그 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바로 ROE죠. 그래서 ROE를 가지고 투자 척도로 삼습니다. 주가는 수익은 EPS는 경기가 좋든 나쁘면 침체면 좀 내려가 이익이 안 났다가 그러지만 자기 자본 이익률을 보면 내 투자한 돈이 어느 정도 어떨 때는 15% 나는데 은행이자 몇 배가 나는데 어떨 때는 5% 나더라도 은행이자 이상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15% 이상이 나야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꾸준한 매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 경쟁을 가진 독과점 기업을 사랑한다. 바로 이렇게 코카콜라 같은 거죠. 코카콜라는 25년 아니라 숱한 기간 동안 매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누구도 경쟁이 안 되죠. 코카콜라. 그것이 독과점 기업이죠. 바로 이런 기업을 사랑해서 투자했으면 사랑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한번 샀으면 버리지 않는 겁니다. 꾸준히 가져가서 결국은 자기의 계속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은 투자에 대한 베니핏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런 종목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합니다. 사람들이 투자자도. 그래서 그런 종목이 없어져. 코카콜라 예를 들면 지금 그만한 기업을 살 수 있는 건 잘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 시대에 물론 워런 버핏도 이렇게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코카콜라 쌀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었죠. 저한테 뭐 그런 기회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 향후에 25년간 성장을 잠재력을 가진 회사를 발굴한다. 이 발굴하는 것도 발품을 많이 팔고 하더라도 쉽지 않죠. 25년간 성장을 잠재력이 지닌 회사. 이게 물론 저는 이런 걸 보면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성장을 잠재력 일단 그룹주입니다. 그룹주는 망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성장하지도. 그런데 코스닥 개별주는 저는 잘 매매를 하지 않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향후 장기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주주들이 돈을 낸 걸 대표들이 그냥 횡령할 수도 있는 거고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룹주 중에서 향후에 산업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런 버핏은 항상 이렇게 짧게 보니까 아니라 길게 보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결국은 크게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장기간 동안 투자하는 것이요. 한번 사서 좋으면 팔 필요 없죠. 은행에 저축해 놨듯이 아니면 부동산 샀듯이 쭉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 팔면 만약에 좋은 기업을 코카콜라를 팔았을 때 팔고 나서 다시 다른 걸 그만한 주식을 살 수 없겠죠. 그죠? 그러면 계속 매출액이 성장하면 계속 가져가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매매 원칙, 투자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제 강조해 드릴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어떤 수익 모델을 해서 매매 기준을 구체적으로 잡아 드릴 겁니다. 잡아 드려서 기준을 세워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투자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만 투자 원칙을 정해서 그것을 매매에 적용해서 실제 투자를 하다 보면 수년을 하다 보면 그게 10년, 20년 왔을 때 어떤 투자의 원칙, 투자 철학화가 됩니다. 습관화되면 투자 철학화로 만들으셔야만 결국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초보자들 몇 년 했다고 몇 개월 했다고 돈 벌었다 나간 거 본 거 아닙니다. 또 수익 손실난 거 아니죠.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계속 꾸준한 어떤 공부를 해놓으시면 반드시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가지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 비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후부터는 내일장에 투자할 수 있는 홈런주에 대해서 한번 새로 또 새 종목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계속 새 종목을 해드렸고, 이번 주에도 새 종목 해드리고, 그런데, 최근 들어 4월부터 제가 이렇게,
종목 여기 와서 세 종목씩 몇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생각보다 제 종목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장이 이렇게 안 좋아도 수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 좀 안전한 종목 위주로 향후에 좋은 기업들, 향후에 성장하고 향후에 이익이 잘 나는 기업들 위주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목표가와 손절가를 참고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 투자 포인트를 잘 보시고 향후에 좋은 기업들은 지금보다 실적이 나아지는 종목들은 잠시 빠지더라도 결국은 좋아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리뷰 종목입니다. 리뷰 종목 보시면 자, 기아차는 제가 처음에 했는 종목이라서 지금도 83,300원인데요. 수익률 지금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할 때 84,500원이 목표가인데 84,7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기적인 투자자는 한번 팔아서 이익을 실현해도 되겠지만 아직 이제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급등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84,700원 갔다가 85,000원 목표가 근처 갔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지금 현재는 장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하반기가 좀 보유라는 것이고요. 자, 신한지주는 자, 45,000원에 4만원 초에 매수를 하게 되면 목표가 한 44,000 10% 정도, 5% 10% 정도 보고 추천해 드렸는데요. 지난주 해드렸나요? 그렇죠. 지난주 해드렸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오늘 41,500원입니다. 41,000원대 갔다가 아직까지 유로존 리스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적은 좋게 나왔고요. 향후에도 좋게 나올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있는 유로존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금융주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권이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자, SL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18,000대 해서 좀 늦게 해서 19,000원 초에 매수하려 그랬는데요. 지금 20,0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항권에 놓였기 때문에 지금 잘 안 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되게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시아나항공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6,600원 초반에 사시면 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빠르게 가지 않더라도 이제는 워낙 저평가된 기업이기 때문에 PER 5배 상당히 저평가됐죠. 그래서 목표가 한 8,400원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시라. 업황 개선 아직까지 좀 시간이 있지만 좀 더 있어야 모멘텀이 좀 크게 살아나겠죠. 아직 그래도 쌀 때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손절까지. 그 다음 삼성테크는 잘 가고 있습니다. 74,000대까지 갔다가 지금 잠깐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기간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고요. 삼성정밀학을 제가 5일에 추천했네요. 지난주에 추천해서 53,000원대 사셔서 59,000원 목표가였습니다. 그래서 59,000원, 300원 목표가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6만 이상에 돌파해서 목표가 65,000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제 차트를 보고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종목에 대해서 리뷰 종목은 다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자, 지금 기아차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그럼 지금 현재 84,800원 찍고 조정받고 5일에 조정받고 있죠. 박스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박스권에 들어갔겠죠. 그러면 여기서 기아차 같은 경우 여기서 반드시 여기 돌파해야만 여기 가겠죠. 그래서 거래가 여기 좀 실렸죠. 이렇게 지난번에 거래가 실리고 주가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래가 실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걸 보시면 아직까지는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결국은 한번 기아차는 뭐 여러분 다 관심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구체적으로 자, 주봉을 보시면 자, 주봉을 보면 아직까지 요 하늘색 선을 붕괴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다음 주에 양봉이 이렇게 떠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주봉을 봤을 때는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별로 없죠. 그 얘기는 아직까지 고가를 안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아직까지 관심 있게 가지고 중기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한지주죠. 신한지주 같은 게 보시면 자, 주봉을 보면 되게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에 있고요. 지금 이번 주 양봉 뜨려고 그러는데요. 자, 일봉을 보시더라도 자, 모습이 좋죠. 모습이 좋다는 얘기는 모양이 좋다는 것은 차트가 자, 이렇게 계속 빠지다가 1단계 하락하고 반등에 또 2단계까지 하락했죠. 하락해서 반등했으면 땅선도 들어가고 나서 자, 22평선 저항받고 다시 양봉이 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좀만 행보만 하면 여기 돌아선다면 주가는 다시 가겠죠.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아주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다. 일봉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SL이죠. SL. 자, SL을 보시면 자, 일봉으로 보시면 자, 여기서 거래가 많이 실려고 빠지고 나서 여기가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장대 양봉 이렇게 나왔죠. 나오고 나서 행보를 계속 9일째 지금 이렇게 행보하고 있습니다. 9일째. 행보하고 있다는 것은 근데 하늘색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아침 깨졌다 다시 반등을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거래가 많이 실렸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거래가 폭등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거래가 폭등하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면 된다 그랬죠.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불꽃잔치 한다 그랬듯이 가열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세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는 보시면 여기서 가장 하늘색 막대 골프에 매물대가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21,000원부터 22,000원 사이에 21,000원부터 22,000원 사이에 매물대가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만 이렇게 돌파를 해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은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번 주봉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하루 이틀은 조정받을 수 있더라도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33,150원 작년 4월 25일부터 자동차주는 다 조정받았죠. 그래서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온 상태에서 주가는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매도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수렴하고 있죠. 이 주가가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가열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래도 어느 정도 실리고 가열권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이죠. 빨간색 불꽃처럼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걸 보고 불꽃 잔치. 자, 잔치집이다. 그죠? 주봉 잔치집. 잔치집이 뭡니까? 이거 잔치가 들어갔으면 주가는 여기 있다가 한번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뜬 다음에 이제는 이 주식은 어디까지? 승승장구해서 저 위에까지 여기 돌파한 다음에 요 위에까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이렇게 주봉상을 보시면 좋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근데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수급입니다. 수급. 이 매물대를 과연 21,000원부터 23,000원대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가 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주는 게 매수 누가 사줘야 되고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게 보시면 기관들이 사면 그걸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린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보면 주봉상을 보시면 자, 이렇게 하고 계속 하락했죠. 그리고 바닥을 쌍바닥으로 온 상태에서 박스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성 낮더라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일봉을 보시면 일봉도 보더라도 결국은 이제 잠깐 목표가 와서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자, 잠깐 불꽃찬지 갔다 내려왔죠. 다시 불꽃찬지 들어가면 시세는 7,000 이상 가겠다. 그래 7,100원대 만착하면 이 주식은 괜찮은 주식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은 자, 삼성테크노이죠. 아까 오늘 이제 삼성테크노에 대해서 자, 보시면 잘 갔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매수 시점이 나온 상태에서 쭉 가다가 74,500 찍고 지금 거래가 실렸습니다. 여기 거래가 실렸죠. 거래가 실렸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 그러면 단기 조정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단기 조정. 그래서 애초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73,500원 목표가 왔습니다. 왔는데 좀 더 길게 보면 78,000이 목표가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지난번에 여기서 추천했기 때문에요.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8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걸 넣었죠. 여기가 돌파는 기존 사실이죠. 왜냐하면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돌파합니다. 그래서 8만 원 정도 내외까지를 제가 목표가는 78,00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78,000까지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리뷰 종목이 아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대다수가 삼성그룹주 펀드 요즘 뭐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렇게 사고 있고 그랬죠, 그죠? 근데 오늘 보시면 특히 오늘 저는 이제 목표가 여러분이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 59,300원은 삼성전명 122평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좀 최근 많이 실리고 있죠.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불꽃잔치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갔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조정받을 때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조정받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이렇게 해서 122평에서 잠깐 돌파했다가 엄봉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거래가 이렇게 실려 있는 상태죠. 일봉상을 보시면. 그러면 주봉으로 보시면 박스권입니다. 이제 아직까지 보시면 여기 박스권 내에 있죠. 그래서 이 위에 매물이 많습니다. 64,000부터. 그죠? 그래서 탄력성은 좀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리뷰 종목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자,
오늘 홈런주 세 종목대에서 간략히 리뷰 종목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홈런주 3선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 롯데쇼핑 들어가 있고 LG전자 들어가고 예림당 들어가고, LG전자 또 관심이 많을 텐데요. 많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자, 롯데쇼핑 1분기 실적 저점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성수기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저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34만 원, 목표가 36만 원. 목표가 짧게 단기적입니다. 짧게 잡고 36만 원 이상 돌파하면 그때는 들고 가서 중장기로 45만까지 봐도 되는, 손절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주식은 사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손절가 잘 보셔야 됩니다. 손절가를 짧게 잡은 이유는 여기 깨져 한 단계 더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빨리 샀다가 여차하면 팔고 다시 사라는 얘기죠. 자, LG전자 71,800원 현재가인데요. 자, 87,000원 목표가. 요거는 좀 중기적으로 한 3분기 정도 보면 87,000원 보지 않을까 그렇고요. 손절가 7만 원입니다. 자, 조금 여기서 지금 잘 7만 1,000원대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7만 원은 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림당은 6,690원인데요. 목표가 7,300원, 손절가 6,100원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롯데쇼핑을 보시면 하반기 수익 개선인데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전년 대비해서 안 좋았는데요. 이제 2분기부터는 좀 좋아질 걸 보인다. 왜냐하면 소비 심리도 개선되고 전반적으로 해서 또 기저효과 작년 하반기 안 좋았기 때문에 증가율은 좋아지겠죠. 그리고 유통업 지수도 반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한 이제 신규 출점 여러 가지 이제 면적당 보시면 면적이 상당히 매출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점도 오픈이 되겠지만 그다음에 관련된 리모델링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또한 기존의 중국의 어떤 점도 기존의 매출액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시면 영업 면적이 2012년 말 기준으로 영업 면적이 한 3.6만 평 정도 증가되거든요. 원래 전체 32.7만 평 중에서 한 10%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34만 원 정도를 사셔서 목표가 36만 원. 여기서 수익이 나면 들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LG전자. 자, LG전자 여러분들 관심이 많죠, 그죠? 관심이 많은데 그동안 9만 원대에서 많이 올라가. 제가 작년 11월 달에 LG전자를 정자, 유상전자 할 때 5만 8천원인가 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7만 5천 원, 중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보면 9만 5천 원, 6개월 이상에서 1년까지 9만 5천까지 강력하게 11월 때 추천해가지고 실제 9만 4천 얼마 갔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갖다 내려왔죠. 다시 이 종목을 보면 절대적인 저평가는 또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1분기는 TV나 가전부 수익성 좋았는데 휴대폰 부분이 안 좋아가지고 휴대전화 쪽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실적이 내려가서 이렇게 주가 빠졌습니다. 다 반영이 됐고요. 이제는 2분기에는 스마트폰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특히 선진국 미국 쪽에서 이제 LTE 폰들이 비중이 세컨드 티어 쪽에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중 확대로 부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LG전자 이 스마트폰 쪽에 휴대전화 쪽이 실적이만 나온다면 이 주식은 다시 9만 원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하반기에 기대가 된다. 그리고 2분기는 1분기보다 훨씬 더 증가될 거고 휴대폰도 한 3%대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가입니다. 7만 1,700원에 마이너스권에 사셔서 단기 목표가 7만 8천원, 자, 한 뭐 거의 7% 내외죠. 중기적으로는 8만 7천원, 하반기를 보시면 8만 7천까지 보시면 손절가 중요합니다. 7만 원. 이렇게 손절가를 잘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특히 이제 손절가 7만 원을 깨게 되면 지지부진하고 시간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7만 원 정도, 7만 1,000원대 사서 한 뭐 2% 정도는 손실을 각오하고 사시면 괜찮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외적인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서 최근 바닥을 잘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좋을 것이다. 안전한 구간에 왔습니다. 좀 길게 보면 당연히 수익 나겠죠.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보고 투자하시면 상당히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소형주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최근 들어 향후에 매출이 좀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예림당 투자 포인트는 자, 올해부터 외형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Y 시리즈 매출액이 올해 한 27% 정도 증가될 거로 보여요. 올해 원래 연간에 한 670억 정도 매출이 되는데 올해 이제 Y 시리즈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본격적으로 나가고 있어가 이제는
작년 비해서 27% 증가되고 내년에는 한 30% 정도 증가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문판도 출시돼서 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좋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수출 국가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지도가 되게 높습니다. 선진국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하반기도 뿐만 아니라 또한 OSMU 사업 본격화될 또 됐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좀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특히 4분기에 멀티미디어 형태의 이제 2차 이북이 출시되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현재 EPS 기준은 한 7,200원 때문에 아직도 PER 기준은 9.6배인데요. 향후의 성장성을 본다면 괜찮은 가격대다. 그렇게 보시고 좀 단기적으로 말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매수가는 6,500원 좀 조정받을 때 잠깐 내려올 때 개별주기 때문에 소형주기 때문에 금방 빠질 수도 있죠. 빠지면 목표가는 7,300원, 손절가 6,000원. 단기적인 목표가도 중장기적으로 한 8,500원 정도 이상을 정권사는 보는 데도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내일의 전략주 중에 홈런주 세 종목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좀 안전한 종목이 향후에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잠시 또 9시부터 지금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은 저는 좀 리치맥 김정아 전문가의 단타예요. 잘 하시는 단기 매매 잘 급등주를 매매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투자 비법과 공개해 드릴 것이고 특히 저는 이제 이번 주 주말 강연회가 있습니다. 주말 강연회가 있는데요. 주말 강연회는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동부증권 여의도 본사 동부증권 지하 강당에서 선착순 100명으로 시작해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천왕 박준남 전문가라 동방과 최병 전문가가 3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